네, 반갑습니다. 박대수 TV의 박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발달장애인 진로 코칭 사례 두 번째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달해 드릴 내용은 직장 생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업을 준비하는 과정도 당연히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들게 취업한 직장에서 또 직장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준비가 힘들까요? 아니면 직장 생활이 더 힘들까요? 저는 준비도 당연히 힘들겠지만 직장 생활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에 대한 사전에 준비 그리고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교육도 받고 준비해야 되지만 직장 생활에 대한 준비들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고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퇴사나 또 이직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직장 생활 중에 있는 분들이 직장 생활에 대한 어려움들을 상담받고자 진로 코칭 과정에 또 의뢰해 주신 분들이 좀 있으셨는데요.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직장 생활을 다년간 열심히 하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한 4년 정도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제 무기력함,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될까? 직장 생활이 재미가 없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시작하면서 퇴사나 이직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분은 이제 성실하게 일은 잘 하고 계셨어요. 바리스타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주변에서 이제 일과 관련해서도 인정도 조금 받고 그리고 다년간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직무도 잘 습득하셨고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보니까 직장 안에서의 어떤 재미나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직장 이후에 생활에 대한 어떤 즐거움들을 많이 못 느끼고 계셨던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직장 생활에서 일만 하는 건 아니죠.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어떤 소통 과정에서 오는 또 즐거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 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상, 또 급여의 인상 이런 부분들도 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장에서 받은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을 또 퇴근 이후에 잘 풀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즐거운 활동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근데 그런 활동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직장에 나가서 일만 하게 되면은 재미가 없다, 일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만족스럽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직장 생활에서의 만족은 어디에서 올까? 우선 그거부터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인정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일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생활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인정받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되게 즐겁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일인지 그리고 주변에서 조금씩 일을 배워나가면서 내가 앞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직업인지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받아야겠죠. 힘들게 일하면 그 힘든 일을 한 만큼의 보상, 바로 이제 월급을 받게 되는데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내가
급여의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인센티브 좀 추가적으로 받는 그런 급여나 어떤 보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일을 할 때에 만족도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 즐거운지, 나의 적성에 맞는지, 흥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 네 번째는 뭐 장애인, 비장애인 다 동일하게 퇴사 사유 중에 가장 첫 번째 사유입니다. 뭘까요? 바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입니다. 자, 발달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료 직원들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또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그리고 일을 할 때에 좀 소통이 힘들거나 자, 그런 경우에도 직장 생활을 할 때 많이 힘들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아침에 출근을 해서 칭찬을 받고 일을 하는 것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어떤 내용인지는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뭔가 지적을 받거나 그랬을 경우에 하루 일과가 정말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도 직장 생활 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더 많이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일하는 직장의 환경입니다. 자, 작업장 내에 또 일하는 또 사무실 내에 먼지가 많다든지 뭐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사용하고 있는 기기나 그리고 편의시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아주 큰 영향이 될 수 있겠죠. 자, 결국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내용들은 직장 생활에 만족도 줄 수 있지만 자, 이 사유 때문에 결국은 또 퇴사를 할 수도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직장 생활을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 내용들을 수시로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씩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장애인 근로자 지원 센터 이런 공공기관들이 만들어져서요. 또 직장 생활 내에 어떤 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을 하는 당시에 내가 스스로 직장을 찾아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공공기관을 통해서 취업을 연계하실 분들은 취업 이후에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게 되겠죠. 자, 이 사후관리 서비스도 직장 생활을 하는 데에 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과 함께 우리가 직장 생활을 만족스럽게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직장 생활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2가지를 좀 구분하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직무죠. 자, 내가 어떻게 하면 직무를 잘 할 수 있을까? 자, 이거와 관련된 계획들을 하나씩 세워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자, 2번째는 직장 생활입니다. 일 외에 직장 동료들과의 어떤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시간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러한 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2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족도, 그 5가지 항목들이 있었죠. 이 5가지 항목들을 수시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도 있겠지만 주변의 가족이나 또 사후 관리를 해주시는 또 서비스 제공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라도 이 만족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스스로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점검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3번째는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서 그냥 꾹 참으면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자,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힘들 때 누군가에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멘토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멘토는 뭐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직장 내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상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꾹 참기보다는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상대를 찾아서 이야기하고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인지, 그리고 뭔가 위로를 좀 받고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를 잘 판단을 해서 멘토를 잘 활용하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할 때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직과 퇴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이 재취업과 관련된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퇴사와 이직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랬더니 이 퇴사와 이직과 관련된 절차들을 전혀 모르고 퇴사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자, 퇴사라고 하는 것은 일을 관두는 거죠. 하지만 일을 관둘 때도 어느 정도의 절차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갑자기 내가 일이 힘들고 하기 싫다고 바로 다음날 일을 관두겠다 이렇게 회사에 통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더 좋은 직장을 선택해 놓고 이 직장을 내가 꼭 합격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먼저 퇴사를 한 다음에 이직을 할 직장에 면접을 봤는데 면접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이 되고, 자, 중간에 이제 공백 기간이 엄청 길어지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퇴사의 절차 그리고 이직의 어떤 절차들을 제대로 알고 접근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힘들게 취업한 직장에서 올 수 있는 어려움들을 그때그때 잘 해결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계획과 절차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취업할 직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진로 코칭 사례는 직장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진로 코칭 사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